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또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합니다. 9시 2분 현재. 오늘 국토부 방송을 3번이나 하죠. 근데 알고 보면 하나인데 그거를 내용이 좀 달라서 3개로 한 번에 다 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3개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실거래가 방송입니다. 오늘의 제목, 신축 고덕 34평 10억 붕괴되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가능성이 있어요. 자, 11월 29일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를 분석한 겁니다. 저는 2021년 서울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라는 예언서를 썼는데, 지금 보니까 10월 달에 상투치고 1년 동안 빠진 게 맞아요. 이미 그래서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됐답니다. 작년 10월이 상투고 역사적인 상투고 대세 하락은 지속될 것이다. 자, 오늘 할 방송 이미 2개를 나눠서 벌써 했고요. 오늘 정규 방송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11월 거래가 폭증하더라도 대세 상승이 아니라는 거. 왜? 여기에 이상 거래, 즉 130 몇 건의 그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뭐 그런 식으로 거래됐기 때문에 그것도 거래가 포함되니까 갑자기 증가하는 걸 보이지만 그냥 거의 뭐 600건 근처일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한 7, 800건 이상 되겠죠. 그러면 한 3, 40% 폭증한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세 하락 중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엇은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사모. 그리고 방금 전에 1년 전부터 방송했던 인덕원 대우 아파트 12억 4천이 오늘 신고된 게 4억 2천이에요. 야, 근데 이게 7억 얼마에 거래된 것도 놀라웠는데 4억 2천, 이걸 막 직거래일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 심리를 많이 죽이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쩌면 바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상당 기간 인덕원 아파트는 4억 2천이 아마 바닥일 것이다. 이거보다 높은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래도 12억 4천에 비하면은 택도 아닐 거지만. 그리고 세계 증시 시황, 그 다음에 뭐 환율, 주가 이런 거 시황, 그 다음에 아사모. 이따가 제가 또 마지막에 자기 전에 우리 아사모 멤버십으로 그동안 그 전에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먹어야겠다. 요게 뭐냐면 얼음 들어간 거 보이세요? 얼음 들어있거든요. 이게 매실차를 진하게 해갖고 작은 얼음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좀 낮아요. 죄송합니다. 그 ASMR이라고 그러나? 먹는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사과 먹는 거. 그거 한 거 같네. 자, 팔았던 아파트를 다시 사자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아사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 언제쯤 살 거라는 거를 멤버십 방송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는 어떤 아파트를 살지 17개를 골랐거든요. 그 다음에 멤버십 회원분이 요청하신 아파트와 제가 고른 아파트와 그 다음에 지수 때문에 추적용으로 갈 아파트를 샘플을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대폭락이 온다고 하지만 10월 달에 이미 상투치고 지금 1년 넘게 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반등을 노리는 준비는 대폭락에, 그러니까 모두가 환희에 차가지고 대폭등을 외칠 때 아파트를 팔았고 지금 모두 다 대폭락을 외치고 있죠. 아마 5개월, 6개월 지나면 이제 지금 뭐 7, 80명이 대세 하락이라고 하면 이제 그때 가면 99명이 대세 하락이랄 거야. 그때 매수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왜? 자금 계획을 해야 되고 이사 계획을 해야 되고 갑자기 내일이 바닥쳤어. 그러면 갑자기 내일 이사 갈 수 있나요? 내일 갑자기 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투기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무주택자고 전세 살아요. 근데 내년 어느 순간에는 월세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서 준비하시면 쏘세요. 그때 물건이 내가 원하는 게 아주 초급 매물이 나오면 딱 준비했다가 계좌번호 받자마자 10분 내에 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요, 그때 되면요, 리먼 사태 같은 무슨 사태가 저는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투매가 난다고. 그때 향 좋고 층 좋고 동 좋고 또는 평수를 넓히거나 아니면은 신축이거나 어떤 아파트 살지 모르니까 그걸 준비를 하자는 게 지금의 아사모 모임입니다. 멤버십에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대공황, 주가도 환율도 부동산도 다 저는 대공황이라고 봐요. 자, 오늘 실거래가 400개 단지로 업데이트한 건데, 이거는 며칠 전에 지금 이게 10월 달이거든요. 이게 10월 달이에요. 이번 달은 지금 신고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 자, 오늘 업데이트한 게 요겁니다. 보이세요? 어제라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거, 오늘 거, 전에 거, 오늘 거. 자, 전에 거에 비해서 10월 달도 하락이 조금 더 커졌어요. 보세요. 커졌죠? 여기 보세요. 여기 10월 달 여기서부터 조금 떨어졌죠? 그 다음에 11월 달, 이번 달도 납작했다가 좀 커졌죠? 결국 뭐냐면 그 며칠 사이에 신고된 것들이 하락 거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또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 왼쪽이 10월 거고 이건 11월이에요. 10월은 거의 끝나갑니다. 11월은 이제 한참 이제 신고가 될 거예요. 근데 10월이 워낙 낙폭이 커가지고 11월은 약간 낙폭이 좀 줄 수도 있어요. 거래도 좀 는다며 이번 달. 그 135건인가 그 LH에서 생활형 주택인가 뭔가 그 통으로 그 매매 체결이 직거래가 됐잖아. 그 직거래를 누가 한 거야 진짜. 라임 좋았죠? 자, 그때 오늘 확실히 10월 달도 떨어지고 11월 달도 떨어졌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가 엑셀을 400개 단지를 딱 넣으면 제가 관리하는 400개 단지 서울 아파트, 그래도 55만 세대라서 서울 시가총액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왜? 막 3,000세대, 5,000세대 이런 것들이니까. 자, 일단 강남구부터 여기 파랗게 된 게 신고된 것들이에요. 자, 강남구에 어떤 게 하락한 것만 쭉 불러드릴게요. 개포동의 성원 대치 2단지가 33제곱짜리가 직전에 8억 8천에서 8억 4,700으로 3,300 하락.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가 아니라 직전 거래. 그러니까 지난달이네. 한 달 만에 3,300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송파구 A그룹이네요. 송파구 A그룹에 그동안 워낙 많이 빠져서 지금 그 하락하는 거는 직전 거래에 비해서 찔끔찔끔 하락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최고가 대비하면 엄청 하락했지. 최고가 대비해서 뭐 6억 7억 막 하락했잖아. 자, 가락 헬리오 보니까 84제곱짜리가 16억 8천에 신고됐네. 이거 최저가 아니에요? 그네 최저가네. 드디어 17억이 깨졌네. 헬리오 국민평형이 16억 8천이 신고돼서 지금 20억 깨진 것도 놀라운데 일단 16억 8천이 신고됐어요. 대박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실 엘스인데 59제곱짜리가 15억 9천 1,000만원 하락했어요. 얘는 이미 한참 하락한 다음에 또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이 누적시키는 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잠실 리센치가 20억 4천에 신고됐어요. 84제곱짜리가. 그러나 지난달에 19억 7,500이 하나 신고돼 있었고 놀랬었죠. 그런데 20억은 회복은 했네. 근데 이제 20억에서 다지기 하는 거야, 이게. 이게 그전에는 20억 깨지냐 안 깨지냐 그 놀기 하다가 이제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거라고. 제가 매수할 아파트 중에 이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가성비를 따질 거기 때문에 아주 싼 거를 웬만하면 싼 거를 사려고 그래요. 이것도 벤치마크로 강동구 송파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엘리트 살려면 돈이 많이 들고 저는 영세민이에요. 또 이번에 저는 10억 이하에서 사가지고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한 2년을 보고 사는 거예요. 2, 3년 정도. 그러니까 B파를 노리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의 B파. 8, 9억에 사면 13, 4억에 팔 수 있을 거라는 저는. 그러니까 시점을 잘 잡아야 되고 싸게 사야 돼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났을 때 사야 돼요. 또 있나? 이제 됐고요. 이번에는 송파구 B그룹인데 뭐야? 오금현대가 이렇게 폭락한 게 나왔네? 오금현대 24 뭐야? 오금현대 24는 뭐지? 아파트 명이 24가 붙어요? 일단 오금현대 24라는 아파트가 있나 봐요. 이거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이게 130제곱짜리니까 초대형 평형인데 19억 5천에 신고됐는데 직전이 20억 2천이었어. 4억 3천이 하락한 거예요. 4억이 누구 A 이름이야. 이렇게 한 방에 4억이 떨어지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도 떨어지는 게 있네. 서초구 주도 안 떨어지더니 보니까 잠원 동아 아파트가 59제곱짜리가 17억에 신고됐는데 직전에 비해서 6억이 하락한 거예요. 23억이 17억 됐다니까. 잠원동 아파트는 2002년도니까는 아주 쌤핑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 일단 서초동은 대박이야. 진짜 너무 비싸. 이번에는 고덕동입니다. 자, 여기서 고덕동이 중요한 거 나옵니다. 고덕동에 보니까 그라시움이 뭐 이거 1,000만원 이거 59제곱짜리가 10억 7천 됐는데 1,000만원 상승했네요. 폭락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고레일 있죠. 고레일.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레힐. 얘가 오랜만에 신고됐는데 12억 2,600이에요. 13억이 깨졌어요. 이게 한 17억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 고점 대비 한 4, 5억 하락한 거죠. 자, 고덕동에 이게 하락했고요. 자, 이번에는 상일동입니다. 고덕지구죠. 오늘 얘가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일단은 아르테온. 아르테온이 59제곱짜리가 10억 7천. 어휴, 직전 거래에서 1억 2천 하락했네. 근데 문제는 베네루체도 신축이거든요. 조금 전철로부터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또 1850세대이기 때문에 4000세대 같은 그는 아르테온보다는 가격이 약간 1억 정도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 84제곱짜리가 10억에 신고됐어요. 10억에. 10억. 직전에 18억 5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그래서 8,500 하락한 거고, 이걸 평균 내니까 이건데, 이거는 실제로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10억이 신고됐어요. 국민평형이 18제곱짜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조만간에 한두 달, 몇 달 있다가 10억이 깨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뭐 한 10몇 년 차 된 아파트는 84제곱짜리면은요 9억 8억이 나온다는 얘기라니까. 제가 노리는 게 지금 실거래된 게 한 5억 떨어졌어요. 제가 팔았던 아파트는 5억 정도 떨어졌는데 한 2, 3억 정도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엘리엇이 뭐 매수 준비한다는데 이상해요. 이렇게 폭락을 외치다가 왜 또 산대.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더 폭락할 거야. 그때 반등 비파를 노리고,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전세를 살든지 월세를 살든지 자가로 살든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등을 센 반등이 올 것 같아. 대폭락한 다음에 중간 반등이죠. 중간 반등. 근데 그거는 고점에 팔았기 때문에 저점에 다시 살려는 거예요. 꼭 그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거를 폭락하는 걸 계속 추적해야지 기가 막힌 시점에 딱 들어갈 수가 있고 준비를 할 수가 있지. 멍하니 있다가 뭐 KB에서 막 바닥 쳤대느니 뉴스에서 막 올라간다느니 또 유튜버들이 그봐 올라가잖아 이렇게 하면 그때 살려면 늦어요. 왜? 이번에 반등은요 5년짜리 7년짜리가 아니라니까. 2, 3년짜리 2, 3년짜리. 그러니까 양도세 그 중과 면하려면 2년 있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락하는 걸 잘 연구를 계속 추적을 해야 돼. 엘리엇이 같이 해준, 그러니까 엘리엇이 살려는 매수 후보 17개도 계속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지만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도 제가 원하는 분들 리스트 받아갖고 지금 벌써 6개 받았어요. 이따 제가 공개할게요. 이거 방송 끝나고 자기 전에 올려놓고 잘게요. 자, 또 볼까요? 자, 상일동에 있는 고덕지구 신축 아파트가 드디어 10억이 나왔어요. 고덕 베네루체가 10억이 나왔다고. 세상에. 그다음에 마포구 이쪽에도 뭐 나왔는데 이거 뭐냐 볼까? 이편한 신촌 있죠? 이편한 신촌. 이게 11억에 59제곱짜리가 11억에 신고됐는데 1억 4천이 하락했어요. 12억 4천에서 최고가 대비는 훨씬 더 하락했겠지. 그 다음에 약수동 신당동 약수 하이츠 이거는 좀 꽤 오래된 아파트일걸요. 이거는 99년도 거니까는 23년 차네. 57제곱짜리가 8억 5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에서 1억 2천 하락했어요. 요즘에 뭐든 인력 하락하는 건 아주 보통이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동구 광진구 이쪽인데 이쪽 보니까 여기에 구의 현대 2단지 이것도 되게 큰 단지거든요. 비싸요. 고가예요. 1600세대고 84제곱짜리 단일 평형인데 10억이 신고됐어. 3억이 하락했네. 얘는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한 달까지 하는 그런 대단지고 알아주는 데인데 3억이 하락했어. 와. 그 다음에 또 있나? 여기 또 있네. 여기 금호동에 신금호 파큐브 59제곱짜리가 10억 7천에 신고됐는데 뭐야 4억 3천이 하락했어. 15억이 10억 7천에 됐다니까. 요즘에서 계속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폭락을 한다고. 근데 어느 시점 되면요 거래가 안 돼. 이제 더 이상 팔다가 팔 사람도 없어. 근데 살 사람들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사.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서 계단식으로 옆으로 기어. 그러다가 또 급한 사람이 나오면 또 한 단계 내려가고. 그러니 또 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시점에 투매가 어떤 외부적인 충격, 뭐 리먼 사태 같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오거나 그러면 그 극한 상황에 몰리는 하여튼 한계 상황에 접한 집주인들이 있거든요. 그 대출이 많거나 막 쫓기는 분들, 이런 분들이 투매를 하게 돼 있다고. 그거를 1, 2억 더 싸게 사야 된다고. 그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잘 연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이쪽에서 어떤 아파트냐 여기 다 보니까 등촌동 아이파크인데
7억에 84제곱짜리가 7억에 신고됐는데 8억 8억 2천에서 7억에 신고됐네. 예. 이거 평균하니까 6천 하락한 거지 실제로는 8억 2천 직전 달에는 11억 5천이었네. 그러면 아니야 10억 1,500 직전 거래 비하면 3억이 하락한 거야. 한 달 만에 3억이 하락한 거야. 10억 천이 7억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3개나 있네. 노도강에 3개가 있는데 노도강에 폭락한다 그러더니 진짜 폭락 많이 하네. 자 일단 이쪽 볼까요. 노도강 월계 그랑빌 139짜리 초대형 평형인데 9억 7천에 신고됐는데 직전에 13억 5천에 비해서 3억 8천이 하락한 거야. 우와 진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계 주공 6단지인데 32제곱짜리 아주 초소형 평수인데 6억에서 4억 2천 된 거야. 폭락했다. 1억 8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계 그린 1단지인데 39제곱짜리인데 이것도 5억 2천에서 4억 8천으로 4천만원. 이건 크게 하락한 건 아니네. 계속 나오죠. 자 이번엔 노도강 B그룹에 하나가 있네. 저 밑에 여기 밑에 있네요. 뭐냐면 월계 주공 2단지인데 44제곱짜리가 4억 7천에서 아니다 5억 500에서 4억 7천 하락해서 3,500 하락. 한 7% 하락했네요. 자 이번에는 노도강 C야. 이렇게 노도강에 하락거리가 이렇게 많어. 창동 주공 3단지 49제곱짜리인데 직전 7억 2천에 비해서 5억 5천으로 하락해서 1억 7천 23% 하락했어요. 이것도 많이 하락했네요. 자 이번에는 성동 중은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중에 하나가 있네요. 여기 딱 보니까 장위 퍼스트 하이 맞죠? 84제곱짜리가 9억 1천에 신고됐는데 9억 5천에 비해서 뭐 이렇게 4천만원 하락한 거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남 분당 지방으로 갈게요. 경기도로 갈게요. 두 건이 있는데 정자동의 분당 한솔 4단지가 5억 2,800에 신고돼 가지고 2,200만원 하락. 그 다음에 순회동의 분당 양지 5단지가 35제곱짜리가 6억에 신고됐는데 뭐야 8억이었대 직전에. 8억이 6억 된 거니까 2억 하락한 거야. 25% 하락한 거야. 이거 고가 아파트가 아닌데 이 정도 2억 하락한 거는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남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하락한 건이 두 건이 있네요. 저기 딱 보니까 하남 창우 부영 아파트가 49제곱짜리가 5억 5천에서 4억 9천으로 6천만원 하락. 상승한 것도 있어요. 그 대신 그다음에 미사 센트럴자이 96제곱짜리가 11억 9천에서 11억으로 9천만원 하락. 이번에는 안양평촌 오늘 방송 좀 전에 방송했죠? 이거 인덕원 대우 4억 2천 거래세 4억 2천. 근데 7억 3천이랑 섞여가지고 5억 7천 5백으로 평균 단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달 평균은 5억 7천 5백이야. 근데 그 중에 4억 2천이 있다고. 이게 12억 4천에서 4억 2천으로 66% 폭락한 거 좀 전에 방송했죠? 그 다음 이번에는 경기도 일산에 하나가 있네요. 쭉 가보니까 일산 위시티 3단지 식사동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7억 9,800이 6억 9,800으로 딱 1억 하락했네요. 이번에는 부천 중동에 하나가 있네요. 쭉 가보니까 포도 3보 영남, 중동의 포도 3보 영남이라는 아파트 59제곱짜리가 6억 1,500이 5억 돼가지고 1억 1,500, 18.7% 크게 하락한 거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군포 3본인데 하여튼 하락거리가 이렇게 많아. 목 아프다, 목 아파. 우룩 주공 7단지 58제곱짜리가 두 건이 신고됐는데 4억 5천, 3억 4천 신고됐어요. 하여튼 얘도 많이 하락한 걸로 보이네요. 두 건이 한꺼번에 신고되니까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경기도 광명에 두 건이 있네. 광명 두산 틀에 뭐지? 이거 제목명은 모르겠어요. 정식 명칭은 6글자로 줄여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84제곱짜리가 12억이 9억 2천 2억 8천 하락했어. 와, 뭐 크게 하락했네요. 그 다음에 광명 하안 3단지 얘가 41제곱짜리가 4억 8,500이 3억 6,500으로 1억 2천 하락했으면 24% 하락한 거예요. 완전히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교 마지막이네요. 단지도는 두 건이 있는데 광교 호반 서밋 111제곱짜리가 11억에 신고됐는데 직전 12억 8천에 비해서 1억 8천 하락 14%. 그다음에 광교 힐스테이트 97제곱짜리가 14억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인 16억 7,500에 비해서 2억 7,500 하락 16% 하락. 아유, 진짜 폭락하는 게 많죠. 자, 이거를 그래갖고 제가 이거 보세요. 이거 고덕동이거든요. 그라시움이 73제곱짜리가 9억에 신고되더니 84짜리가 13억 9천, 드디어 14억이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덕 센트럴 푸르죠. 고센프 59제곱짜리는 8억대가 나왔습니다. 8억 2천.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레미안 고래힐 84제곱짜리가 12억 2천에 신고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상일동으로 갑니다. 상일동은 방금 말했던 그 베네르체 있죠. 베네르체가 84짜리가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18억 5천으로 나오는 10억 8,500으로 나오는데 그 10억으로 된 거는 조금 정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엑셀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아, 맞아요. 맞아. 자, 보세요. 이게 웃긴다. 야, 이거 진짜 웃긴 거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사진 보세요. 고독 베네루체가 2건이 신고됐다 그랬잖아요. 10억 8,500이랑 10억. 근데 제가 지금 캡처한 거는 10억 8,500이잖아요. 그거 어저께 캡처한 거예요. 어저께 10억 8,500에 그 신고된 게 있어갖고 와이프한테 야 드디어 11억이 깨졌다. 우리 그 후보 중에 하나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10억이 또 신고된 거야. 2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0억 8,500 된 거는 이거는 어저께 캡처해갖고 와이프한테 보낸 거야. 이거 와이프한테 보내느라고 캡처하는 게 있어갖고 쓰는 건데 이거 말고 10억이 또 된 거라고. 놀랐네 내가. 그 다음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도 84제곱짜리가 12억대가 나왔고요. 고덕 아르테온 59제곱짜리가 10억 5천이 나왔고 84짜리가 13억 2천, 고덕자이 59제곱짜리가 9억 4천 신고됐고요. 좀 많이들 하락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방금 봤던 안양평촌 12억 4천이 4억 2천 신고된 거. 야, 대단하죠. 7억 3천도 놀랍지만 4억 2천은 더 놀랍네. 자, 계속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지수 만든 건데 계속 폭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갑자기 거래가 취소된 거 있죠. 요게 그 130 몇 건이에요. 그게 130 몇 건 신고된 거. 어디 금천구에 거래가 뻑 뜨는 거. 이거 거래가 변하면 이렇게 튀어오르게 돼 있거든요. 명목 지수고 실질 지수고 전부 다 하락하는 거 뭐 맨날 보는 거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서울 25개구도 전부 폭락하고 있고 명목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주요 지역도 계속 폭락하고요. 특히 송파구가 폭락을 하면 강동구가 폭락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 하남이도 같이 폭락하고 조만간에 하남이 꼴등할 것 같네. 안양평촌에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요 안양평촌에 제일 많이 올랐다가 제일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명목이거든요. 실질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지수가 야금야금 올라갈 때는 물가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차이가 약간의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데 워낙 폭락할 때는요. 물가를 반영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 어차피 폭락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막대 그래프 보셨듯이 송파구가 폭락을 지난달에 했고 이번 달은 강동구가 폭락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안양평촌이 2달 연속 폭락을 하고 있고 하남도 많이 폭락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주간 단위 위에 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 이거 밑에 거는 KB 매매가, 밑에 거는 이제 누적입니다. 전세가 폭락하는 게 더 심합니다. 중구가 많이 빠졌네. KB에서는. 그 대신 송파구는 부동산원이나 KB나 다 같이 폭락하는 거. 이건 주간 단위고요. 전세가도 다 폭락하는 것밖에 안 나오죠. 전세의 하락률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주간 단위로 보면 강북구 같은 경우는요, 2020년 저점을 깨려고 그래요. 즉, 3년 전 그 지수를 깬다는 얘기는 웬만한 아파트가 3년 전 가격보다 더 2020년 가격을 깬다는 얘기예요, 시초가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서대문도 있네. 그 다음에 중구도 있고 뭐 종로구도 있고요. 여기도 성북구도 깨지려고 그러네. 성북구도. 근데 그다음에 강남 3구나 얘는 아직도 좀 버티고 있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빨간색 강동구가 심하게 빠지죠. 여기가. 오히려 영등포 강서구 이쪽은 덜 빠지네. 그쵸? 덜 빠지잖아. 여기도 금천구 오늘 봤잖아요. 금천구 폭락하는 거 이거. 그리고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매매가 지수는 더 하락폭이 더 커요. 이게 막대 그래프가 하락률인데 점점점점 이게 전세가 하락률이에요. 아까 보셨듯이 훨씬 더 세게 빠지고 있다. 그리고 1989년부터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어서 지수를 만들면 보시면 강남구는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아요. 서초구는 아예 안 빠져. 송파구는 폭락을 하죠. 강동구도 폭락을 하죠. 양천구도 슬근슬근 빠지네. 성북구 동대문구 이쪽도 빠지고 여기에 보니까는 영등포 동작구도 빠지고 용산구는 안 빠져. 대단하죠. 이거 물가 반영한 겁니다. 리얼 인덱스예요. 그런데도 그 용산구나 서초구는 버틴다는 얘기는 오히려 플러스인 아파트도 꽤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11개 지역에서 폭락한 거 보세요. 과천 폭락하고 여기에 특히 안양평촌 초록색이죠. 초록색 안양평촌 폭락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그래도 오른 게 얼마야, 오른 게.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빠지네. 과천도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좀 2, 3억 막 던져도 8년 전, 10년 전에 사놨으면 엄청나게 뭐 15억 이익이 났는데 3, 4억 뭐 던지기 하는 거 이런 걸 수가 있다니까. 근데 거래가 보세요. 거래가 이렇게 줄고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방송했던 거 오늘 그 금천구에서 135건 정도 신고된 거는 그건 그 매입 임대주택 그거 LH에서 거래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빼야 되니까 그래도 하여튼 거래는 폭증으로 나올 건데 여러분들 그 못 모르는 유튜버가 이번 달 거래 폭증했습니다. 11월이 바닥치고 올라갑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자고요. 거기에 가짜 거래가 있다고 135건은 빼야 되는 거라고. 그래도 어쨌든 뭐 그나저나 어쨌든 거래가 많이 된 건 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시뮬레이션 하니까 요게 요렇게 뜬 게 이렇게 가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이게 대방동인가 어딘가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거래된 다음에 쭉 가다가 결국은 별로 마지막에 못 올랐잖아. 이때 분위기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였다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됐다가 결국 여기서 한 700건 정도는 이상은 나오겠네. 자, 어쨌든 이번 달 800건으로 시뮬레이션 되는데 이것보단 작을 겁니다. 어쨌든 1000건을 못 넘잖아. 자, 전세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가 엄청 죽었는데 지금 가격대별로도 결국은 다 꺾이고 있다. 핑크존 15억 이상만 좀 덜 빠지는 것 뿐이고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가 오히려 더 급하게 빠진다. 거래가 완전히 죽은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는 분홍색 전세 거래는 꾸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락하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 이런 상황.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거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내년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2007년도 수준이고 지금 수준은 2007년도 수준이고요. 내년에 이게 나온다고. 이게 2008년 같은 리먼 사태 직전에 폭락하던 거 있죠. 그런 사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반등을 언제 할 것이냐, 그건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아사모에서. 자, 2021년부터 봐도 국토부 실거래가로 만든 거나 뒤늦게 빠지는 부동산원의 매매가 지수를 보나 급락하는 건 마찬가지고 하락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 수급지수 폭락하고 있고요. 매매 수급지수는 진작부터 폭락하고 있었고요. 자, 이거를 5년 동안을 봐도 전세 수급지수 폭락하고요. 매매 수급지수도 같이 폭락을 하더라. 그 다음에 22년 동안을 봐도 이 폭락하는 게 보니까 이 전세 수급지수 폭락하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거랑 똑같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반등은 시점과 기간이 좀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연구하는 게 아사모입니다. 센 아파트들은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게 나아요? 여기서 사는 게 나아요? 아파트마다 다를 거라고요. 전체적으로는 2029년 10월달을 전 바닥이라고 봐요. 전체로는. 근데 그 중에 센 놈들이 있을 거라고. 그게 옛날에 서초구가 이 짓을 했거든. 그 다음에 옛날에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싼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그걸 잘 찾으면은 어쩌면 저는 내년에 아파트를 사도 어쩌면 안 팔지 몰라요. 왜냐면 저는 계획이 지난번에 팔고 8년 있다 사는 게 목표였는데 그 중간에 한번 살 거라고. 그러니까 팔려고 사는데 안 팔 수도 있다고. 물론 또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지내내는 걸 봐야죠. 자,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칠 때 이 저항선 부딪히는 거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폭락할 때 요 단기, 지수함수 8년 지지선 깨진 거 보였죠? 그 다음에 산술 지지선 10월 달에 깨질 때, 그러니까 5월 달에 폭락, 10월 달에 폭락, 이 폭락 때 왜 다 폭락했냐면 중요한 지지선을 깨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9년 동안, 8년 넘게 상승하던 지지선을 깨는 거라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투는 2006년 버블 세븐 상투보다는 91년 5월달 상투 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지표를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할게요. 자, 91년 고점이랑 상당히 비슷한 거, 지금 상당히 비슷한 겁니다. 2년 정도 호비가 상투 친 다음에 6개월 후에 상투, 2년 정도 호비가 상투 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상투.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고. 2006년이랑은 좀 오히려 다릅니다. 근데 2006년은 이렇게 빠지다가 나중에 더 폭락을 했다고. 지금도 빠지다가 반등하다가 더 폭락할 것 같다고. 이거를 잘 노려서 사면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도 3, 4억 이상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폭락하는데 무슨 매수를 돌았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산다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폭락하는 걸 잘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지. 멍하니 있다가 뉴스에서 바닥 친 것 같아. 거래가 폭증하고 뭐 유튜브가 누가 그러는데 뭐 그때 사면 늦다니까. 그러면은 놓쳐요. 그러면 영영 못 살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고점에 판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동안 안 샀던 사람도 멤버십 가입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같이 연구하는 거니까. 제가 언제 사라 팔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는 거는 제가 책임진다고. 저 샀으면 샀다고 얘기할 거예요. 팔았던 것도 파는 걸 얘기했잖아요. 60년을 연구했다니까. 60년을 이 추세선에 다 들어맞더라고.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다 들어맞고 다 들어맞아요. 파동이.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조종파에서 살려는 거라니까. 이명박 조종파에도 중간에 반등이 있었고요. 김영삼 조종파에도 반등이 있었는데 김영삼 때는요 4년을 받았어요. 4년을 낮게 약하게 4년. 그러니까 요런 반등 먹겠다 이거죠. 요런 거 반등. 이거 지금 물가로 환산했기 때문에 낮은 거지 실질은요 좀 더 높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든 월세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주택자는. 저도 무주택자예요. 근데 반등할 때 유주택자로 살자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내 소유, 떨어질 땐 네 소유. 그게 투기 세력이 아닌, 투기는 뭐 자기 집 살 집 하나 있으면서 막 과외로 두 채, 세 채, 네 채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생계형 투기꾼이야. 내가 살고 안 살고 그 차이야. 그러니까 내 소유로는 올라갈 땐 내 소유, 떨어질 땐 네 소유. 그게 생계형 투기꾼이라니까. 생계형 투기꾼 엘리엇 과연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아사모. 뭐라고? 아사모. 자, 아사모에서 할게 이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비공개로 할 거야. 이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금리랑의 관계. 나중에는요 금리가 그 등락의 변수가 안 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예요. 자, 이거는 매일매일 13년 동안, 아니 8년 동안에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년에 연간 등락률 1데이터로 봤는데 매년 이렇게 연말에 가면 올랐는데 이거는 1년 내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도 빠지더니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빠져. 이게 4분기 연속 빠진 경우가 처음이에요. 또한 좌파 정부일 때는 오르고 우파 정부일 때는 빠지고. 이거를 좀 요약을 하자면 대통령을 1데이터거든요. 이게 5년 재임하는 기간 동안.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5년이 안 됐죠. 이거를 좌파 정부 2명을 합치니까 우상향, 우파 정부 2명을 합치니까 우하향.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 맞나 보네. 시작부터 빠지고 있으니까. 그쵸? 여기까지. 자, 오늘 신축 고덕 34평 10억 붕괴되나. 오늘 10억이 찍혔습니다. 저는 솔직히 10억 찍힌 건 모르고 그 10억 8천 얼마 찍힌 거 보고 야 이거 이러다가 10억 깨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하루 만에 신고가 돼버리네. 10억이. 대단하죠 이거. 그러니까 고덕동, 그러니까 상일동 이쪽을 저도 좀 매수 후보군이거든요. 잠실 쪽과 고덕 신축과 뭐 기존 이쪽 뭐 암사동 명일동 이쪽 구쪽 보고 있는데, 자, 요렇게 정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거래가를 3개로 나눠서 쪼개서 하느라고 오늘 정신도 없고 막 그랬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시 35분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